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사입니다. 네, 세 번째 될 일이 된다 리뷰 시간이 돌아왔어요. 지금 일요일인데요. 남편하고 딸내미 밖으로 내보내고 지금 리뷰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마이클 싱어님이 내맡기기 실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그 부분 하려고 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위대한 실험 시작. 1972년부터 1973년 마이클 싱어님이 23살에서 24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내맡기에 된 배경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인데요. 그 깨달음을 한번 볼게요. 마이클 싱어님이 원하는 건 내면의 자유, 내면의 깊은 평화와 고요를 그토록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명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명상할 때는 정말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맛보았는데 명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언제나 그 머릿속 찌꺼림, 마음속 찌꺼림이 있는 그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 나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마음이 시끄러운 것을 그냥 잠재우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그렇게 소란스러운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깨달음 덕분에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내 마음의 활동은 대부분 호불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호불호가 바로 그런 짓거림의 주범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 싱어님은 이런 호불호를 둘러싼 마음의 짓거림에 완전히 길을 닫겠노라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나의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이 가져다주는 그 흐름을 따라 가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결심을 하게 됐는지 돌이켜보면요. 마이클 싱어님이 그 멕시코 여행을 갔을 때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아름다운 땅을 사게 됐고요. 그곳에서 집도 직접 지었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도 내 삶이 나에게 좋은 것을 알고 그것을 가져다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의 경험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삶에 내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클 싱어님의 내맡김 실험이 시작됩니다. 그럼 저는 1차와 2차로 나눴어요. 1차와 2차의 내맡김을 나누게 된 기준은 이제 개인적인 자아였던 미키와 하회한 이후에는 2차 내맡김으로 봤거든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1차 내맡김입니다. 은행가 앨런 로버트슨의 박사과정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락합니다. 두 번째는 요가난다의 직속 제자에게 크리아 요가를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대학 학장이 된 앨런 로버트슨의 부탁으로 산타페 지방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이게 1차 내맡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특이한 건 두 번째예요. 나머지는 다 삶의 내맡김을 통해서 벌어진 일들인데요. 두 번째 크리아 요가를 배우게 된 건 유일하게 마이클 싱어님이 원했던 거예요. 자신이 원했고 그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1차 내맡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싱어님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삶의 흐름에 내맡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마이클 싱어님은 그전에 그렇게 인생이 어려움에 노출된 적도 없고 그리고 삶이 단출했어요. 우선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자신 혼자였고요. 자기 혼자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에 내맡기는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가 보여준 이런 삶의 내맡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이클 싱어님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떻게 삶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은행가 앨런 로버트슨의 박사과정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락하는 겁니다.
1972년 23살의 마이클 싱어님은 아직 대학원 장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한 대가로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 수업을 학기당 하나는 맡아서 가르쳐야 했대요. 어느 날 경제학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데 고프만 박사가 복도에서 마이클 싱어님을 부르더니 할 얘기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고프만 박사 사무실에 가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주지사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대요. 그 얘기는 플로리다를 대표할 수 있는 지방대학을 게인즈빌에 하나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육 부문은 물론이고 기금과 재정 관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를 염두에 두고 아주 유능한 은행가 한 명을 임명을 했대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마이클 싱어님은 왜 이 얘기를 나한테 하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 지금 집에 가서 명상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속 짓거림이 들렸대요. 그런데 곧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지방대의 학장은 박사학위를 꼭 소지해야 하는데 지금 선임한 은행가 앨런 로버트스는 박사학위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와 학문적 배경이 유사한 성적 좋은 박사과정생 한 명을 그에게 붙여주기로 했답니다. 그게 바로 마이클 싱어님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를 불렀던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마이클 싱어님의 머릿속 목소리가 너무 발대발했대요. 안 돼! 난 그런 거 못해! 이제 대학 간 2년은 끝났단 말이야. 나는 명상과 요가, 내적 수행에 전념하고 싶어. 옛날에 보던 경제학 책은 다시 꺼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공부와 인연이 이제 끝났다고! 라고 말하는 머릿속 목소리가 들렸대요. 그런데 아까 깨달은 부분에서 자신의 호불호 때문에 머릿속에서 짓거리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고프만 박사의 말에 이렇게 말했대요. 알겠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죠. 그분의 가외 선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네. 자기가 원하는 것과 전혀 반대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았다. 네. 앨런은 쓰리피스 양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은 매우 성공한 은행가의 모습이었대요. 앤블런하고는 상당히 사이가 좋았대요. 그는 반듯한 양복 뒤에 숨은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대요. 마이클 싱어님의 독특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했고 또 이런 특별한 사람들과 만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앨런 공부를 도와주고 이제 앨런이 박사 논문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을 만큼 공부가 진행되었을 때 앨런이 마이클 싱어님한테도 자격 시험을 쳐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을 했대요. 물론 마이클 싱어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죠. 특히 앨런과 공부한 과목은 전공 과목 3개 중에 2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대요. 하지만 앨런이 너무나 강하게 마이클 싱어님도 박사 논문 자격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강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공부한 2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행정실에서 실수로 마이클 싱어님을 3과목 시험에 다 접수시키고 말았대요. 마이클 싱어님은 마음에 두려워하는 걸 느꼈대요. 왜 두려워하는지 살펴보니까 마음은 사람들 앞에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대요. 실패에 대한 예감이 나를 불편하게 했고 이 불편함이 내면의 목소리를 작동시켜 시험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짓거리고 있었대요. 마이클 싱어님은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바로 행정실의 실수를 더 이상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나를 한층 더 내려놓을 수 있는 도전이구나. 그래서 3번째 시험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처음 2 시험은 앨런하고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대요. 마지막 날 마이클 싱어님은 당당하게 시험장으로 들어가서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시험에 실패하는 것을 받아들이리라고 마음먹었어요.
그 시험 과목은 국가재정이었는데 처음으로 교과서를 시험 전날에 꺼내봤답니다. 그 교과서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옆에 둔 채 요가를 했대요. 그리고 요가가 끝났을 때 책을 들어서 아무 페이지나 펼쳤대요. 페이지를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한쪽, 두 쪽이 나오잖아요. 그 두 쪽을 읽었답니다. 그렇게 3차례 반복을 했대요. 그 다음날 시험 보는 당일날 오전 명상 후에 다시 책을 꺼내서 아무 페이지나 펼쳤대요. 알고 보니 그 전날 펼쳤던 3 부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페이지에 나온 복잡한 차트를 살펴본 뒤 책을 다시 책장에 꽂았대요. 그리고 차를 운전해서 시험 보러 학교로 갔습니다. 내면은 아주 고요했대요. 그저 평화롭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짜 시험을 통과했구나. 네. 여기서 마이클 싱어님이 말하는 진짜 시험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거. 시험에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에 내가 통과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와.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시험 문제지를 받았어요. 6개 문제 중에 3개만 작성하면 된대요. 그런데 깜짝 놀랐대요. 눈에서 눈물이 나올 뻔했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마구잡이로 펼쳐본 책 3곳에서 문제 3개가 다 나온 거예요. 어머나, 이게 뭔 일이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너무나 놀랍죠, 진짜. 너무나 놀랍습니다. 시험 치르러 갈 때만 해도 삶은 내 일부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다고 합니다. 삶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비켜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대요. 네. 며칠 후 고프만 박사가 마이클 싱어님을 불러서 내가 재정시험을 얼마나 잘 봤는지에 대해서 칭찬을 늘어놓았대요. 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요가난다 제가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읽었어요. 그거 다 읽었고 이 부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이클 싱어님이 요가난다를 스승으로 삼았잖아요. 제가 될 일이 된다를 먼저 읽고 이 책을 통해서 요가난다를 스승으로 삼은 걸 알아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어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 시험 보는 장면이 요가난다님이 먼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이 책에. 그걸 그대로 배워서 마이클 싱어님이 자기 삶에 그대로 적용한 거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요가난다님도 원래는 대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영적 수행만을 갈구하며 살았는데 스승이 갑자기 너는 서양에 가서 인도의 요가, 그 다음에 명상을 전도해야 한다라는 엄명을 받고 이왕이면 네가 학위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받으니까 학교에 가서 학위를 따라 라는 명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공부를 하죠. 마음에 없으니까 겨우 학교도 거의 나가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학위를 따려면.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요가난다가 시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고백을 하자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온 마음으로 영적 의무를 추구해 왔으므로 대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 주에는 열심히 책에만 몰두해라. 그러면 너는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것이다. 근데 공부하려고 하니까 책상 위에 쌓인 산더미 같은 책들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가난다님이 오랜 명상 끝에 노력을 절감하는 영감을 얻었대요. 아무렇게나 책을 펼치고 그 페이지만 공부했대요.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간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 스스로도 벼락 공부에 도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시험 당일 벼락 공부한 게 신통하게도 다 맞아떨어졌대요. 그래서 간신히 통과하긴 했지만 모든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네. 마이클 싱어님이 요가난다님의 방법을 차용해서 그대로 자신의 시험 공부에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마이클 싱어님도 요가난다님처럼 자신이 벼락치기 공부한 그 부분이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돼서 시험 통과를 합니다. 놀랍죠? 이거는 물론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영적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벼락치기 공부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싱어님은 원래 나는 이제 영적 수행만 하겠다. 나는 경제학 박사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공부에 흥미가 없다. 이제 나는 오로지 영적 수행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명상을 한 후에 시험 공부를 해서 의도치 않게 박사과정,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합니다. 이제 박사 논문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이클 싱거님이 요가난다의 직속 제자에게 크리아 요가를 배우게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볼게요. 마이클 싱거님은 수행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어요. 그런데도 뭔가 여전히 미진하다고 느꼈대요. 그때 크리아 요가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서 크리아 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마이클 싱거님이 뭔가 자신의 의지로 하겠다는 첫 번째 목표예요. 이건 바로 마이클 싱거님이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뭔가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긴 게 처음이거든요. 왜 크리아 요가를 배우고 싶었냐면 제가 요가난다 책 읽어보니까 요기라고 하면요. 명상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요가하고 명상 두 가지 다를 해야지 진정한 요기인데 특히 이 요가 같은 경우에 크리아 요가는 나의 영적 수행을 훨씬 더 빠르게 더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크리아 요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그렇게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크리아 요가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크리아 기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엄격한 서약을 해야 된대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단순하지만 정확한 크리아의 기법이 무자격 교사들에 의해 변개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원형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크리아 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나와요. 다만 크리아 요가를 통해서 영적 수행을 빠르게 더 깊게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나오지 크리아 요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크리아 요가를 꼭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아 요가를 배우려면 1년 동안 통신 강의로 수업을 받아야 한대요. 그러면 크리아 요가에 좀 더 일찍 입문할 수는 없는지 자아실현 동지에 문의해 보기로 했답니다. 자아실현 동지에는 요가난다님이 미국에 설립한 단체예요. 그래서 자아실현 동지에서 온 우편물을 한번 뜯어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아 요가를 배우려면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자아실현 동지에 가면 무조건 크리아 요가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크리아 요가를 가르치는 기간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만 크리아 요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반응을 내려놓고 두 번째 편지를 뜯었대요. 그런데 그 봉투에 이런 글씨가 있었대요. 올 여름 파라마한산 요가난다의 직계 제자로부터 크리아 요가를 배우세요. 와, 놀랍죠? 최초로 자기가 뭘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었어요. 그랬을 때 삶이 어떻게 자기한테 가져다 주는지 한번 보세요. 읽는 저도 놀라운데 마이클 싱어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멍해졌대요. 이 우편물을 보낸 사람들을 마이클 싱어님은 전혀 몰랐대요. 그리고 우리 집 주소가 숲속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나한테 우편물을 보냈는지 내 주소를 알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또 마이클 싱어님이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은둔자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숲속에 사는 은둔자인 나한테 어떻게 이런 편지가 올 수 있는지 정말 너무나 놀라웠대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알았대요. 올 여름 내가 어디에 가야 하는지 바로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한 이 영성 공동체에 가서 크리아 요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아는 거죠. 이렇게 대놓고 주어진 안내라면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대로 삶의 주도권을 맡깁니다. 앨런 노본튼스는 이제 박사 학위를 땄어요. 그러면 산타페 지방대학에 학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에게 연락이 왔어요. 산타페 지방대학의 새 캠퍼스가 완공이 되었대요. 그리고 개교 후에 수업을 진행할 교수진을 뽑고 있는데 마이클 싱어님한테 파트타임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수업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세 번째 내맡김입니다. 지방대학 학장이 된 앨런 노보튼슨의 부탁으로 산타페 지방대학의 교수가 되는 사건이죠.
마이클 싱어님의 가장 큰 목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목표는 바로 내면의 자유, 영적 수행만,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한 영적 수행만을 계속 늘려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산타페 지방대건 어느 기관이든 자기는 학생을 가르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눈꼽만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맡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학생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좀 웃기죠? 재밌어야죠.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봤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이클 싱어님은 확실히 알았대요.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내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삶 자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닐까? 원래 내가 원하는 목표를 내가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겠다? 이건 뭐지? 이게 제대로 된 삶의 태도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를 보면은 자신의 호불호로 결정한 것보다 그냥 삶에 내맡겼을 때 더 멋진 결과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멕시코 여행과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땅을 사게 된 것, 그 다음에 오두막을 지은 것, 이런 경험들을 나의 호불호가 아니라 삶이 주어지는 대로 한번 해봤더니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알게 된 거죠. 우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을 나한테 주는구나. 그래, 내 호불호가 아니라 우주에 한번 맡겨보자. 어쩌면 나보다 삶이 나를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로 내가 내맡김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맡김이 더욱 더 쉬웠던 건 이분은 정말 혼자밖에 없어요. 이혼을 해서 지금 자기 혼자고요. 그리고 먹고 살 만한 능력이 돼요. 숲속의 명상가로서 땅도 여유 있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산타페 지방대의 파트타임 교수를 하면서 그 월급만으로도 자신이 영적 수행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인 여유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다른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쉽게 이 내맡기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본 거를 토대로 나에게 삶이 나한테 던져주는 문제를 내가 싫다라고 거부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그 호불호, 그 좋고 싫음을 한번 내려놓고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요. 그랬을 경우 여러분들도 마이클 싱어님이 경험했던 내가 나의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니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삶은 결국엔 경험이니까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그를 통해서 성장을 하니까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